커피를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좀 더 편하게 드셔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목동점 대표원장 정세진입니다. 목동점 원장님은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되려면 국가고시를 치어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다 한의사 면허증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전국 수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의원에 합류하도록 하신 브레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커피를 좀 자주 드시나요? 어떻게 보면 좀 입가심이죠. 요즘에 느끼한 거 먹고 나서 네네. 괜히 이제 아메리카노로 한 잔 내려주고 싶고 더울 때, 목이 탈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 사실 시원한 게 없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커피 얘기를 드린 게 오늘의 주제가 커피와 당뇨 그리고 치매 요즘 좀 넓게 보면은 장내 미생물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자율신경계와 장내 미생물까지 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부탁드렸습니다. 커피가 당뇨에 좋다, 치매에 좋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저희가 또 설명한의원이 자율신경계 불면증 진료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커피를 워낙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절대 오후에는 먹지 말아라. 네. 되도록이면 오전에 한 잔까지만 허용하고 환자분들 따라서는 아예 안 먹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속내는 한 잔은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냐라는 네네.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루 한 잔을 되도록이면 점심 전에 네네. 오전에 드시는 게 네네. 좋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네. 커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커피가 치매에 좋다는 하버드대 연구가 있다라는 뉴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도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장내에 특정 미생물이 많아지는 유익균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커피의 어떤 특정 그런 화학물들이 이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뇌에도 작용을 해서 단순히 우리를 각성을 시켜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뿐만은 아니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 찌꺼기가 배출되도록 도움을 주고 네네. 그런 점들이 치매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전신에 작용하는 항산화 작용들이 우리가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줘서 어떻게 보면은 피 속에 좀 낭비되고 있는 혈당을 우리 세포 안으로 들이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래서 이형 당뇨에 좋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원장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되게 놀라웠던 점은 그 연구에서 한 150개 정도의 음식을 분석을 해서 이 장내 미생물 군집을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식품 중에서 뭐가 가장 관여도가 높냐 이런 거를 연구했던 표를 봤는데 그 중에 커피가 1등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커피가 요거트보다 네, 그렇죠.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 보고 커피 자체가 진짜 장내 미생물을 다양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식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연구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장에 좋으려고 일부러 챙겨 먹는 요거트라든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보다도 이 커피를 먹었을 때 특정 미생물이 많다라는 유의도가 가장 높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 커피가 장내 미생물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이제 당뇨랑 치매랑 뇌질환이랑 이런 게 연결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전문 분야가 대장과 장내 미생물과 자율신경계 그리고 뇌신경 이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커피가 늘려주는 균이 혹시나 유해균을 많이 늘려주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균을 늘려주냐라는 걸 찾아보니까 특정 균 하나가 나오던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뭐 자막으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 균 자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그리고 뷰티리산이라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주는 효과 그래서 장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다라는 것을 보고 뭐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거는 진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다만 주의할 점은 커피 성분 중에 뭐 클로로겐산이나 퀸산이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뭐 이제 이뇨 작용을 하면서 적당히 방광염
예방에도 좋은 그런 네네. 성분들이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성분이 좋다는 거지. 네네. 커피의 카페인이 네네. 이제 치매에 좋다. 이건 또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네네. 불면을 유발을 해서 그렇죠.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트리고 교감신경의 항진을 계속 유발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과하게 먹는 거는 좋지 않고 우리가 사실 커피만 먹지는 않잖아요. 달달하게 시럽도 넣고 휘핑도 올리고 그렇죠. 네. 그런 첨가물들로 인해서 과도한 당이 더구나 액상과당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커피가 아까 당뇨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구나 대표적으로 커피를 식후에 먹으면은 더 그런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커피에다 첨가물을 넣어 먹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만 예, 예.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든 간에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좋다고 해서 아 나 커피 좋아하는데 잘 됐다 하고 오늘부터 막 더 늘려서 드시면 오히려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물질이라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농도가 이제 일어나면 심혈관 질환, 뇌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커피가 호모시스테인을 좀 높인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마셨는데 두근두근 거린다라거나 아니면 커피를 먹으면 어지럽다. 그리고 내가 검사를 해봤는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좀 높아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나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커피를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한다 하면 하루에 한두 잔 오전 중에 첨가물 넣지 않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마셨는데 두근두근 거리고 불편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은 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난 다른 걸 찾아서 내 몸에 좋은 건 많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한약이나 특정 네. 질환뿐만 아니라 네네. 이런 기호식품이 네네. 나에게 체질적으로 맞는지 네네. 내가 이거 먹었을 때 몸의 반응이 어땠는데 저한테 그게 이로운 작용인지 좀 해로운 작용인지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 편하게 저희 설명한의원에 내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다 설명해 드립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마지막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를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분들은 평소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최대한 참으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로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 사람들도 아까 연구에서 커피가 그 특정 장내 미생물을 키우는 게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카페인은 그 영향에 장내 미생물 영향에 거의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네, 디카페인 커피를 마음 놓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도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좀 이제 좀 더 편하게 드셔도 될까요? 조금 더 이제 죄책감을 덜고 예, 예. 커피를 하루 한 잔 정도는 네. 물론 잠에 너무 지장 안 줄 정도로 네네. 네, 편한 마음으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동점 정세진 원장님과 커피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